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코딩 교육의 문제점, 미래를 보면 공부 방법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대학 입시 또는 단순 취업인 경우가 되게 많죠. 원래 대학 입시랑 상관이 없었는데,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저희가 해보면서 그 세 친구를 했는데 두 친구가 한 친구 외대 붙고, 한 친구가 이제 가천대 붙었어요. 외대 붙은 애는 뭐 거의 내신 평균이 한 7등급? 7등급 정도 되는 애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공부 거의 안 한 친구죠. 그런 친구랑 그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한 3등급,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로 많이 떨어졌다가 재수 한 두 번 한 친구였거든요. 아무튼 여기 와서 붙여줬어요. 근데 저희가 입시 전문 학원이 아니거든. 나 입시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대학 자체가 가진 그 썩어 빠진 시스템들, 그 입시 전형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10대 코딩 교육 시장이랑 교육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떤 그 환경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 입시가 목표인 사람들인데 대학 입시가 아이들이 보통 목표를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좋은 학교 나와야 잘 산다. 근데 이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프린세스 메이커 2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건 3, 이건 4인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직업을 만드는 게 목표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 그러니까 공주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여기서 나오는 막 술집 다니는 여자애를 만들 수도 있고 막 그 자기가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거는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니즈 같은 게 없잖아요. 저는 교육의 본질이 특히나 10대 그 어린이 코딩 교육을, 그러니까 코딩 교육이 아닌 어린이 그 교육 쪽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아서 그 이런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동교육학 쪽 책도 막 꽤 많이 보고 어떤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교육 자료도 좀 봤었는데 대부분이 보여주는 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치 대학에 가면은 모든 게 결정이 될 것처럼 이제 교육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럴 수밖에 없네. 그 세대는 그랬어요. 대학 진학률이 낮을 때, 그리고 대학만 나오면 기업들이 모셔가던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본인이 대학 갈 때보다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막 이렇게 명문대 나오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심하니까 당연히 거길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자체가 그냥 만족스럽기 위해서 아이를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거야. 그래서 아이와 이제 대화가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외워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근데 대학 입시를 우리가 왜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대학 입시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건데, 물론 집이 돈이 많아서 교육을 한 사람은 명예훈장을 따는 느낌일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 막 미용하잖아. 미용해가지고, 미용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일단은 그 개 자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주인이 행복한 거죠. 개는 원래 그 소위 개가 좋아하는 냄새가 굉장히 악취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그 냄새 싫어하니까 미용을 시키는 거잖아. 결국에 주인 위주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성화 수술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동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 자체도 고자되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인간 편의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아이를 약간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막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의 의사는 그렇게 그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를 교육을 안 할 수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 자극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공부도 있고 보여주는 것까진 좋은데 그 이외에는 선택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효도하는 애들은
이거를 어쨌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 외워요. 그러니까 잘 외우면은 현재는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집이 이렇게 잘 살면 어차피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좋은 학교 나오면 역시 재벌 회장이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대학에 가는가? 우리가 돈을 벌려고 가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직업 때문에. 근데 직업 시장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따돌림 받고 좀 문제가 생길까봐 대부분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지식의 성지인 대학에서 지식적인 면을 막 더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 진짜 대학의 순기능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을 벌어들여야만 하는 직업에 있다 보니 자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자본 때문에 죽는 사람, 연극 배우들 막 죽는 거 봐봐. 그 돈 없어가지고 굶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가진 파괴력이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니까 부모님 얘기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 부모와 대화가 굉장히 부족하고, 부모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거스를 수가 없죠. 얼마나 드세 엄마 아빠가.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공부 그런 게 되게 심한 곳은 되게 심해요. 저도 되게 타워팰리스나 이쪽에서 과외를 많이 해봤었어요. 한 대여섯 명은 가르쳐봤고, 부잣집 청담동에 있는 부잣집도 뭐 하다 보니까 가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과외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약간 달라요, 극성이. 막 지겨워 막. 그래서 난 10대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좋은데 그 부모님들 때문에 저는 10대 교육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말이 안 통해. 패러다임이 달라요. 약간 무조건 좋은 대학 이런 게 되게 있거든. 근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인구 고령화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지속이 되고요. 이 보시면 이게 통계청 자료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2011년도에 이랬는데 2013년도에 이랬고 2015년도 2017년도에 이랬다. 그러니까 보면은 고연령층이 늘고 있다. 70, 74세가 좀 줄었을 뿐이고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65, 69세가 늘고 있다는 거죠. 고용률이죠. 고용률. 지금 뭐예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 자체를 고용을 많이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인구는 14.3%를 차지함.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데, 자, 인구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공항 가보시면, 도쿄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 직원 중에. 보면서 인구 고령화 심각하구나. 그러면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 어떤 뭐 노인 관련 뭐 헬스케어 이런 것도 발전하겠지만 IT 관련 기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진다고. 그리고 더 저렴하잖아. 인간은 소비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 상황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세대 한 10년만 딱 지나면 그 초등학생들이나 지금 초등학생들이 이제 10년만 지나면 20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한 15년 뒤에는 정말 부족할 거예요, 인력이. 일본 못지않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두 명이서 결혼을 하는데 0.9명이래요. 평균 그 출산율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게,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ICT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한 어떤 컴퓨터로 이제 일을 대신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디바이스적인 것들,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기술이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까지는 아직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뭐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 기술 자체가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들을 먼저 늘리겠죠. 그래서 국내 은행은 부랴부랴 ICT 인력,
정보통신 인력 자체를 더 뽑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의 거센 수치 채용 바람, 채용문 좁아지나 라고 하면서 신한은행에서는요 ICT 전용 어떤 수시 채용이 늘고 있대요. 근데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공채 자체가 폐지되면서요 금융권에서 처음 이런 일이 시작돼요. JP모건은 디지털 인재 뽑는데 국내 은행은 상식으로 선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2018년도 11월 10일에 굉장히 그지같이 이렇게 뽑다가 이렇게 바뀐 거야. 2019년 7월 7일에. 왜 바뀌겠어요? 왜 바뀔까? 한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국내에서만 이럴 것 같아도 해외를 가보면요 해외에서 이거 보면은 봅시다. JP모건 아이씨 너무 길다. 자, 대표은행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업종 종업원의 25만 명의 20%인 5만 명이 IT 인력이래. 5만 명, 5만 명, 5만 명. 그 5만 명 중 60%가 IT 개발 엔지니어라고 한다. 세계 넘버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15년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금융회사가 아니라 IT 회사라고 선언했다. 무려 40% 이상이 IT 인력, 한 8,000명, 9,000명이 된대요. 장난 아니죠. 페이스북이요 개발자가 네이버가요 3,600명인가 그래요. 그 페이스북도 진짜 한 5,0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굉장히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다 이래요 지금. 특히 개발 업무에 중요한 소위 STEM 과학 테크놀로지 공학 수학 전공이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볼까요? 디지털 흐름 속에 일본 은행들은 이미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일본의 이거야. 일본의 얘기야. 일본 3대 대형 은행 미쓰비시, UFJ, 미쓰이스 미토모, 미즈호 은행은 최근 내년도 상반기 신입 채용을 올해보다 약 30% 줄인 1,680여 명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채는 줄이고요. 업무 자동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AI 로봇에게 맡기는 보시면 미주은행은 장표 관리 등의 사무 업무는 인공지능 로봇에 맡기는 업무 자동화 RPA를 추진 중이다. 자동화를 통해 사무직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2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추세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은행도 그렇고 시티은행 여러분들 막 그 매장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시티은행도 굉장히 많은 매장을 줄이고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점점 IT 인력 채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본 거대은행 인공지능 파도에 대규모 감원 움직임 초일기라고 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벌써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해외가 이미 이런데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진짜 막 거의 지부가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투자은행들은 이미 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트레이더들이랑 인공지능이랑 한번 붙여봤대. 근데 성과가 크게 차이 안 나거나 인공지능이 좀 더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팀노바에 온 어떤 친구 중 한 친구는 그 투자 같은 걸 되게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집안 빚도 다 갚아주고 굉장히 아무튼 주식 투자 이런 거 되게 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얘기 들어보면 이 친구도 이거를 미리 눈치를 깐 거야. 그래가지고 팀노바에 와서 저는 사실 뭐 직업이나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천재 걱정이 없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돈 많이 이렇게 사치만 안 부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팀노바에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이런 자동화 시킨 이제 업무 자동화 할 수 있는 이런 개발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까 말한 그 금융과 IT의 융합. 이쪽에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 친구는. 그래서 팀노바에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빨라요. 금융 쪽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자기 이득 보는 거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엄청나게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 자체로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우리가 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나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그러니까 기사만 조금 찾아봐도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분명히 인공지능에 대해 우려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줌마들이 주로 이제 그 아이들 교육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에서 아 너는 뭐하고 막 프린세스 메이커 시작된다니까. 그 아줌마들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너 지금 뭐 공주가 되려면은 지금 여기서 뭐 발레도 다니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엄마가 그 짓을 하면 B 엄마, C 엄마가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치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아줌마들 네트워크 사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에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조카가 지금 12살, 13살인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얘네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죠. 누나한테 지금 얘 굉장히 수동적이다. 자기 의사 표현 하나도 못하고 남 앞에서 말 하나도 못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인데 그게 이제 그 엄마들이 하는 그런 극성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누나도 그러더라고요. 아까 나도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막상 거기서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군중 심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군중 심리가 항상 옳진 않아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진 않은 게 히틀러도 사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 학살부터 굉장히 나쁜 결과만 초래하고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한국이 또 어디가 있죠? 일본이죠. 천황폐하의 만세 이러면서 이제 그 세계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당했죠. 전쟁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되게 무서워요. 이건 종교적 신념과도 동일한 건데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이제 심취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리면 사실 이성적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정말 신도들이 막 목사님한테 막 성폭행을 당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목사들이나 뭐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막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거기서 뭐 재산도 다 탕진당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집단의 커뮤니티적인 성향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커뮤니티들을 보면 그게 맞다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정보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극단주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커뮤니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2CH라고요. 거기 가면요 그 번역기를 돌려서 보면 진짜 약간 도라이들인가 이런 느낌으로 되게 극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막 공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걔네들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보수들의 특징이 뭐 정치적인 얘기 제가 뭐 할 건 아니지만 보수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국 이익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직업을 뺏어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2CH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혐한 이런 문화가 사실은 좀 더 커지고 지폐화되고 그걸 맞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적인 게 항상 옳지는 않다. 남들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그 A 엄마도 하고 B 엄마도 하고 C 엄마도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일할 시기에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다면 대화를 하세요. 대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저주를 하는 거죠. GFC 코딩 교육을 암만 해봐라. 단순 직업들은 사라지고 개발자 또한 그럴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힘든 수준의 개발자이다.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힘든 분야는 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분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원리나 이런 성향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 얘가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은요. 인간을 흉내내는 게 기본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에는 인간을 흉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기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해져. 그러니까 크롤링 기술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크롤링에 거의 정점이 있다고 볼 정도로 크롤링을 굉장히 잘해갑니다. 그래서 그 크롤링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불이 뜨겁다라고 인지해 우리가 불 자체를 안 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하다는 인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로봇이 불을 그냥 만져. 이게 위험하다는 거를 로봇은 몰라요. 그럼 로봇에게 불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그래서 처음에 초기 인공지능은요. 인간이 어떤 지식을 어떤 상황 어떤 느낌으로 탐닉하는가 이렇게 탐닉이 아니고 그 학습이 되어지는가를 연구하게 시작했어요. 인간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된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어야 되는데 그 주체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일단은 처음부터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처음부터 불이 뜨겁다는 거 모르고요. 뭐 애완동물이 그러니까 그 애완동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몰라요.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본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수준의 학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의 큰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 바뀌고 이렇게 더 저렴한데 뭐 페타바이트 이상의 처리를 하는 상황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단순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직업들이 사라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 그 변칙이 되게 많을수록 인공지능을 대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이 뭐 도로주행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칙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을 수 있죠.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그쪽에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들이받으면. 그러면 그런 걸 제외하고 왜 자꾸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먼저 되는 건가? 그리고 막 무인 편의점 이런 게 먼저 되냐면 되게 패턴이 뻔해요. 물건을 가져온 다음에요. 그 물건을 계산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결제하고. 이런 패턴.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물론 이제 아까 무인 편의점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앞에 있는 센서기 자동차를 인지하는 기술과 거리를 두는 운전을 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변칙 상황에 대응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가는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그 도로라는 게 이미 그 어떤 디지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잖아. 인간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미 데이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돼. 너 지금 이 신호에서 멈춰야 돼. 이런 것만 인지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거 치고 이제 개발 리스크에 비해서 돈 버는 게 굉장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먼저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가 옛날에 그 체제 경쟁할 때 소련이랑 체제 경쟁할 때 미국이 달나라 먼저 막 보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 기술만 사실 엄청나게 확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투자가 잘 되면 그 기술이 엄청 발전하거든요. 이거는 1980년대 일본 그 호황기 때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만 보셔도 고퀄이에요. 지금 나온 애니메이션보다 그 당시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훨씬 고퀄이에요. 돈지랄을 많이 했거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입식 코딩 교육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거에 대응할 만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제가 결론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존 교육은 수학 공식조차 외워서 풀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기존에 여러분 창의적인지 계속 얘기하는데 코딩 어떤 암기식 교육으로 기존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인공지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암기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암기보다는 창의성, 인공지능이 감히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인공지능이 진짜 따라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 교육은 수학 공식조차 외워서 푸는 거 이거 굉장히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해도 대학은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진짜 수학은 그 다음이거든. 발견해내는 학문이고 그거 자체를 수학적으로 약간 좀 해석해내는 건 좀 다른 분야 같아요. 이거 외워가지고 대학 가면 끝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기업이 스펙 보고 안 뽑아요. 그리고 어떤 개발 쪽도 사실 주입식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은 암기가 싫어서 자퇴를 한 학생이에요. 근데 하지만 낙제생의 현실은 천재과학자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스티브 잡스가 언제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뭐 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지? 뭐 약간 이렇게 문제아들 잠깐만 제가 그럼 잠깐 멈추고 찾아보. 자,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트러블 rebels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m? 약간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스티브 잡스가 약간 히피 문화에 심취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 존 레논 같이 이렇게 히피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think difference,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상의 그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딩 교육을 하면요, 똑같이 외운다고요. 그 코딩 공식이나 풀어내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개발자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학교 교육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험이 별로 없거든, 교사들이. 왜냐면은 지금 갑자기 한다고 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여주는 교육이 되게 단순하고 재미도 없대요. 나 조카한테 물어봤거든. 재미없대. 마인크래프트로 뭐 하면 재밌냐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그러니까 재미없고 그냥 코딩하는 게 훨씬 낫대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예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자, 서양은 주도했고 동양은 따라갔다. 서양은 늘 주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업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요. 반면 국내는 혁신을 스스로 해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있잖아요. 그 서양에서 하면 좀 기다려 이렇게 봐요. 보다가 이렇게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도 보면 그 서양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 개발하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 막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가리가 빠가지고 막 이런 거 같아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근데 보면 여기 제가 이거를 소개하고 싶은데, 아, 봅시다. 지금 이분이 고려대학교 이제 그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전에요,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가 시내주행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등급 정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93년도에 개발하셨어요. 근데 그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아 그거 그냥 외국에 나오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되게 미개한 생각을 정부 관료들이 합니다. 이 생각을 그 중국에서도 알리바바가 처음에 한 90년대 중반에 그 정부 관료를 찾아가서 아 좀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쌩깠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뜰박이면 문제인데, 문제는 뭐예요? 구글의 웨이모 2020년 상용화를 위해 달리고 있죠. 우버 기업 공개하고 150조였나 그 정도의 기업 평가를 받았죠. 왜? 자율주행차 시장 때문에. 지금 그랩이라든지 뭐 리프트라든지 우버 뭐 웨이모 이런 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거의 이제 얘네들 끝판왕을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우리한테 있었던 기술이라는 거지. 지금은 다 따라잡혔어요. 25년 전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에서 나오면 뭐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도 굉장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위안을 받았어요. 이렇게 뛰어나신 분도 되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내가 교육혁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진짜 문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오래 일했죠. 15년 전에 일하고 그랬는데, 내가 박사학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뛰어난 분들조차도 국내 정서상 이거 자체 인정을 안 하는 그걸 보면서 약간 위안은 되더라고요. 한국 자체가 좀 그렇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팀노바 아이들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해외 쪽으로 더 많이 보내는 게 낫겠다. 그쪽 애들은요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현재 요즘도 이제 연락이, 엊그제도 하나 회사에 오셔서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긴 했는데, 요즘 연락도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다행인 거죠. 근데 93년도에 저 개발하신 교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는 지금 표정이, 그러니까 나중에 인터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막 이제 다 늙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아, 거 봐. 니들이 사서 쓴다고 막 그지라다 결국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거면서 약간 되게 너무 화를 이제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저거 보면은 아 그냥 되게 화나요 진짜. 근데 그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혁신을 하면 인정하는 분위기도 아닐 뿐더러,
제가 팀노바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욕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 사실 너무 이게 싫은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저런 분들이 저래요. 뭐 이렇게 잘해도 지랄이고 아니어도 지랄이고 막 학원 출신 못한다고 처음에 지랄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잘해놓으니까 아 연봉 비싸다고 지랄이야. 그거 사기일 거래. 내가 짜줬대. 계속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만 이게 되게 위험해. 우리나라 사람들 사상 자체가요. 되게 화가 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서양은 늘 주도해가지고요. 생각해봐. 우버도 서양에서 시작됐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 서양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으면 투자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투자자 성향이 좀 그래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창업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가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재밌는 건 이게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안 키워줘가지고 막 이게 망했잖아요. 망하면 반대로 얘가 역으로 들어와요. 이제 투자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나 진짜 웃기더라 이거 보면서. 아유 진짜 도라이들 진짜. 그러니까 덜 떨어진 애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휴, 근데 국민성도 사실 무시가 못한다니까. 저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개발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일반적인 개발자들을 말통하는 개발자들만 좋아하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미래를 보고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두 개가 역수출이 될 거라는 거죠. 이미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기기가 힘들어요. 국내에서 인공지능 인력 무시하고 국내 공대생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되게 무시해가지고 막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도 없고 그러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개발자가 막 부족해지고 고급 개발자 없다고 난리예요. 일단은 뭐 기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어쨌든 서양은 주도했고 동해 따라갔다. 국내는 새로운 것을 늦게 받아는 추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국내 기준을 탈출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국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계적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도 하면 좋지만 일단은 코딩 공부부터 하세요. 영어랑 코딩은 같이 가면 좋습니다. 두 개 동시에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세요. 인간은 멀티태스킹에 특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했을 때가 여러분들 집중력을 시원하게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시면 황농문 씨가 쓴 몰입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단기간에 그러니까 인간이 몰입을 했을 때 어떤 정도까지 이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을 탈출하고 세계적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정보가 다행히도 영어만 잘 하시면 뭐 번역기라도 잘 돌리고 센스만 좋으시면 얼마든지 세계적 기준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보면 국내 커뮤니티에 너무 빠져서 그냥 커뮤니티 자체 막 전 세계 우리나라 뭐 개발자 뭐 막 그지 같고 뭐 이런 거에만 심취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돈 많이 주는 곳 많고 그리고 그냥 본인들 수준이 문제지. 저는 그렇게 물론 이제 회사 안 좋은 데도 진짜 많고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 딱 보는 게 전세가 아니라고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 살지 말란 얘기야 내 얘기. 답답해. 옆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지 혼자 물들면 다행인데 남을 선동을 해. 그냥 같이 망하자 이거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국내 기준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국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세계적 기준으로 사셔야 돼요. 이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개발은 외워서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되는 시대, 수준 낮은 개발자들은 대체될 것이다. 해커 문화는 흥미주의 문화다. 너드들이 만든 이렇게 너드들 있죠? 되게 무시당하고 오타쿠 같고 막 이런 애들. 앞으로는 오타쿠의 시대예요. 그리고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천대받았던 것 뿐이죠. 스티브 잡스 자체는 좋은 엔지니어도 아닐 뿐더러 그냥 물론 좋은 비전과 좋은 마케터일 수는 있죠. 하지만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한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정한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엔지니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거죠. 약간 너드들이 만든 문화고 좋아서 발전시킨 이런 문화예요. 약간 힙합이랑 비슷한 문화라고. 그런 문화에 있는 이 개발 문화를 주입식 교육화 시켜서 공식화시키고 범주화시키고 그 안에서 진도화시켜서 어느 안에서만 정의를 하려고 하는 지금 코딩 교육 시장과 그러니까 진도화시키 이거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무조건 이게 기본이야 라고 해서 막 가르치는 것들이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은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사실 그거는 그냥 초기 그냥 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커리큘럼을 그냥 수용하고 해서 맨날 같은 것만 배우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흥미 위주,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분야라는 이젠 어떤 인식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딱 봅시다.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공부 부족을 개발 업계 탓하지 말자.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요거 하나 투척할게요. 초급은 과잉, 고급은 부족, 소프트웨어 인력의 현실. 2014년 8월부터 이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사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보세요. 이 기사가 뭐냐면 2019년 3월 14일 기사인데요. 네이버 직원들에게 1,500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면서까지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까지 나섰어요. 지금 고급 개발자 되게 부족하다고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땔감이니 뭐니 막 이지랄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 진짜 많아요. 소프트웨어 고급 개발자 되게 부족하고 좋은 개발자 채용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팀누바 내부에서도 수료자 가지고 엄청 경쟁이 있거든요. 오히려 외부 기업에서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어도 한 달에 제가 하는 혹독한 교육을 통과하는 애가 2명에서 3명 남짓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원하는 기업이 훨씬 많아요. 저희 이제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온 회사들이 20개가 넘는데 그 회사에다가 그냥 일일이 써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막 소개하고 싶은데 너무 적으니까.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주면 되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또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무나 소개시켜 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차 전망이 근데 여기서 보는 여러분들이 고급과 과잉 그런 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고급 개발자는 경력이 많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고급 개발자는 그냥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력이 20년인데 음식을 맛없게 하는 조리사를 데리고 여러분들 음식점 차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 경력보단요 실전에선요 일단 진짜 잘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 증명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개발자들이랑 얘기해보면 돼요. 기술 면접할 때 얘기하고 자기 실력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분야라서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 노래 한번 해봐 했는데 노래 진짜 잘하면 채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문화 자체를 약간 어떤 학력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사실 이 개발 문화를 발전시킨 지금 오픈소스 문화를 발전시킨 너드 문화 뭐 리차드 게리언 얘기할 뻔했다. 오픈소스 문화를 발전시킨 리눅스 토발즈나 뭐 지금 어떤 그 GNU 자유 소프트웨어 막 재단 이런 걸 만든 스티브 워즈니악 말고 이름이 그분이 갑자기 기억나. 잠깐 빨리 찾아봐. 리처드 스톨먼이네요. 리처드 스톨먼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약간 히피 같죠? 자, 요런 성향의 사람들이 좀 그래요. 약간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 1을 발표할 때 그냥 1970년대 이런 정서 자체가 히피 문화와 약간 너드 문화가 되게 심하던 때란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발전시킨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문화인데 특히나 오픈소스 문화는 더 그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권에서 또 학력 위주의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은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똑똑하다는 증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워드 가드너가 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를 보면요. 지능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자연탐구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뭐냐 이거는
이건 잘 못 알아먹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IQ 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지능 테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IQ 테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뛰어난 병사들을 그 좀 가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 수학 지능 위주로의 테스트만 하는 거죠. 그래서 IQ 테스트가 좀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보는데 오히려 저는 하워드 가드너가 이제 주장하는 다중지능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이런 그러니까 이론들의 특징이 뭐냐면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그 뇌의 특정 부분과 어떤 지능과의 연관성을 연구를 한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대인가 70년대 80년대인가 이거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 이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분이 하버드 교수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집중해서 봤었죠. 저도 옛날에 그 관심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논리수학적이나 암기 정도로만 이제 대체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정리가 많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뭔가 이게 정리를 해서 말하기에는 너무 넓은 분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냥 횡설수설하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두시고 여러분 그냥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관련 공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정말 막 책을 펼쳐내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막 그냥 횡설수설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느낌은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이라는 게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가 될 거고 연결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융과 IT의 융합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수준이 높은 개발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되면은 되게 먹고 살기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인력을 못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인력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해커들 천대했거든요. 근데 해커들이 해외 가면요 지금 완전 몸값이 완전 장난 아니에요. 인공지능 인력들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걸 소화할 만한 시장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늦어버렸죠. 왜? 공대 출신들이 다 그냥 해외 가는 거야. 더 돈도 많이 주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현대자동차도 실리콘밸리 사옥 짓고 삼성도 실리콘밸리 사옥 짓고 그리고 또 막 다 사옥을 거기서 짓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인력 뛰어난 애들이 거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수 시장을 죽여놓은 거야. 그렇게 되니까 내부에 있는 그 고급 개발자들 몇 명만 살아남아서 걔네들은 꿀 빠는 거야. 꿀을 존나게 빠는 거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그냥 또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이 그거는 그 저렴한 가격에 쓸 애들이 부족하지 계속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진짜. 네이버에서 아까 스톡옵션 막 1500%인가 그거 주는 거 그거 못 봤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사 상식을 아니 IT 업계 일하면은 조금은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요 정말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 얼마나 지금 대우받고 얼마나 지금 잘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팀노바를 그냥 어떤 애들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보냈는데 내가 사기를 쳐서 애들 되게 고연봉인 줄 아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청에서도 오고 그랬으니까 동작교육청에 전화하셔서 팀노바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에서 다 우리 데이터 갖고 가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요. 물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아요. 이 업계를 잘 알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냥 원래 세상은요. 맛집 사장의 레시피는 굉장히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맛없는 집은 되게 장사가 안 돼요. 맛집 사장님은 레시피도 팔지, 자기 집 그냥 체인점도 내서 돈 벌지, 계속 이렇게 돼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승자 독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집이 부자가 아니라면 전제를 할게요. 부자면은 뭐 알아서 사시고 부자가 아니고 그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개발을 이왕이면 하는데 고연봉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공부 방법을 주입식으로 하지 마시고 달리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독학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독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일단 의지가 일단 중요한 거야. 자기주도 학습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강한 믿음, 확신, 이런 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팀노바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잘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주 알려줘요. 매주 알려주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사실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자료도 많고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용 2단계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노동을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좋은 개발자, 왜 고급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개소리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셔서 실제로 그 팩트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5년 동안, 저는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5년 동안 참 많이 욕처먹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 이 말한 이 비전 있죠? 영상들에 말한 비전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확정된 미래입니다. 실제로 근거들이 되게 많은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려서 정말 좀 안타까울 정도로, 왜냐면 이게 진짜 강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적당히 보여드려서 요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아이와 대화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성인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본인 스스로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냥 좋다고 오시는 분들 팀노바에서 오래 못 버텨요. 그런 게 되게 많으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조금이라도 한번 접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하는 게 맞을지. 그래서 초급은 과잉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근데 제가 이 기사 보기 전에 옛날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초급 어설프게 하면은 진짜 최악의 시장인데, 고급이 되면은, 고급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저거 약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부 기준에서 몇 년 이상 고급이라 그러는데 고급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개발자가 되게 부족해서 힘들어. 아무튼 그 소프트웨어 부족이 되게 심하니까, 잘하는 개발자 부족하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막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요, 그 일반인들한테도 막 면접 다 와요. 제의는 다 와요. 물론 코딩 테스트라, 전 코딩 테스트 되게 싫어하거든요. 실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코딩 테스트라는 게 그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해가지고, 차라리 구글처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커트라인 자체가 코딩 테스팅 경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지금 코딩 테스트를 안 하는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하면서 맨날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만 얘기하는, 자기 유리한 정보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이렇게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무조건 에자일을 막 사용을 하고 실리콘밸리 무조건 이걸 쓰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영어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고, 저는 일단은 코딩이 1순위,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세분화를 시킨다면 코딩 자체 커뮤니케이션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자기가 만든 코드 자체를 리뷰를 할 때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자체를 못하는 개발자가 너무 많아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저는 뭔 소리 하는 거지 저 사람?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주석 쓸 때도 이것은 A다 막 이지랄해요. 그러면은 뭐 A가 뭔데요? 이렇게 싸우게 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적어 놓으셔야죠. A는 뭐 캐릭터의 체력이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죠. 근데 자기는 안다 이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씨발. 그럼 같이 협업을 하면 안 되지. 지 혼자 개발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깊은 빡침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아무튼 뭔가 대충 알아들으셨죠?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